2002도 1855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이른바 시세조종 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허위로 매수 주문을 넣거나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 매매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일정 기간 계속되었고 시장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반복된 시세 조종 행위를 각각 독립된 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포괄된 범죄로 볼 것인지이다. 둘째, 공소장에 이익액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첨부자료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이다. 셋째, 법에서 말하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이다. 넷째, 이러한 이익 산정 기준이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먼저 반복된 시세 조종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행위들이 동일한 목적 아래 일정 기간 계속되었고 보호되는 법익도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 질서라는 동일한 사회적 이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거래를 따로따로 처벌하기보다는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공소장에 이익액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소장에 첨부된 거래 자료와 검사 측 주장 등을 종합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형식적인 기재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익의 의미이다. 대법원은 단순히 매도 금액에서 매수 금액만 뺀 금액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와 세금까지 모두 고려하여 계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즉 실제로 남은 이익만을 범죄 이익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익 산정 방식은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므로 법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을 헌법적으로 보면 명확성 원칙을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률 문헌이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처벌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익 계산 방식이나 처벌 기준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도 가능하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포괄일죄 개념을 명확히 적용한 사례이다. 반복된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음으로써 범죄 전체를 실질적으로 평가하려는 접근이다. 이는 범죄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개별 행위의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공소장 기재가 부족하더라도 보완적으로 인정한 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의학적 쟁점은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신체 손상이나 사망과 관련된 문제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행위 패턴과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반복적인 시세 조종은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와 공모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범죄의 심리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는 금융 데이터 분석이 핵심이다. 거래 시점, 주문 가격, 거래량, 주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인위적인 시세 조종 여부를 밝혀야 한다. 또한 계좌 추적, 컴퓨터 기록, 서버 로그, 통신 기록 등을 통해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특히 반복적인 거래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구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 판결은 자본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형벌법규를 실질적으로 해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명확성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과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며 향후 경제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판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